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큐티를 이용한 스마트 가전제품 인베디드 GUI 개발이라는 주제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안나경입니다. 네, 전자신문 오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인베디드 인터페이스 UI와 사용자 경험 UX의 최신 트렌드를 알려주실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큐티 컴퍼니 코리아 사업개발팀의 조용준 이사님, 그리고 이병국 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큐티 컴퍼니의 조용준입니다. 저는 큐티 컴퍼니 에이펙 팀의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산업용 소프트웨어 분야에 종사하면서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는 큐티 프레임워크 솔루션을 여러 고객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안내해드리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네, 큐티라는 제품 그리고 회사는 인베디드 분야의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아니면요, 또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을 텐데요. 간단히 큐티와 큐티 컴퍼니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큐티는 전 세계 메이저 글로벌 회사들과 개발자들에게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제품입니다. 큐티를 사용하시면 뛰어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제품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 큐티의 가장 큰 특징은 한 종류의 소프트웨어로 모든 종류의 운영체제와 플랫폼 그리고 화면 타입에 사용되는 앱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가전 인베디드 개발 외에도 물론 사용되지만 데스크탑 앱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모바일용 웨어러블 앱이나 또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전장 프로그램 같은 산업 분야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저 화면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칵핏 시스템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다양한 스크린 그래픽들이 모두 큐티를 사용해서 개발되었습니다. 저희 큐티는 올해로 27년의 역사를 가진 소프트웨어입니다. 상용 소프트웨어 제품이 이 정도의 시간 동안 수많은 개발자들에게 사용되어 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검증되고 또 수많은 버전 업그레이드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이런 특유의 완성도를 지닌 제품이 되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유서 깊은 툴킷은 고유의 커뮤니티가 매우 잘 발달되어 있어서 다양한 레퍼런스를 얻고 참고하기에도 매우 용이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약 10억 대 이상의 대략 한 70여 개 이상의 산업 분야의 디바이스들이 큐티 런타임이 탑재된 기반 위에서 동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큐티 개발자들이 큐티 고유의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고 제품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큐티 프레임워크를 공급하는 더 큐티 컴퍼니는 핀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한국에는 한국지사가 라이선스를 판매드리고 기타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프레임워크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프레임워크는 무엇인지 좀 더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날 소프트웨어 개발은 굉장히 다양한 여러 전문화된 고유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라 하더라도 모바일 앱 개발이나 클라우드 개발, 혹은 또 요새 굉장히 핫한 분야죠. AI나 머신러닝 같은 분야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영역 자체로서는 동일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주된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굉장히 다릅니다. 또한 요새는 완성된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자들의 기대치가 매우 높은 반면에 개발에 대한 타임 투 마켓, 즉 개발 기간은 상대적으로 매우 짧아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개발용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소프트웨어 제품들을 프레임워크라고 부르고요. 큐티의 경우에는 특히 인베디드 혹은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주로 사용되는 프레임워크로서 다양한 라이브러리들, 개발 툴, 그리고 배포를 위한 플랫폼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훌륭한 프레임워크는 단순히 라이브러리 모음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고유의 일관된 구조와 질서를 바탕으로 개발된 이런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최적의 개발 프로세스를 따라가기만 하면 개발자가 혼자서 진행하는 솔로 프로젝트가 되었건 아니면 수백 명의 개발자들이 동시에 이용하는 어떤 대형 프로젝트가 되었건 다양한 프로젝트의 요구사항들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해당하는 프레임워크가 제공할 수 있는 기능들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당연히 큐티도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고요. 저희 큐티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수많은 글로벌 고객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자동차 전장 인터페이스, 그래픽 제작 분야, 그리고 의료기기 분야, 또 산업 자동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소비자 가전제품의 인터페이스 그래픽, 또 마지막으로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 툴 개발에서
가장 주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Qt라는 솔루션이 리눅스나 임베디드 리눅스의 그래픽 툴킷을 제공하는 암묵적인 일종의 스탠다드 툴처럼 발전해 오다 보니까 주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터치스크린이 포함되는 임베디드 영역 어디에서나 어떤 스크린이 있다면, 스크린 GUI가 있다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Qt가 그곳에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뭐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뭐 비행기를 타서 인플라이트 엔터테인먼트를 보시거나 또 요새 이제 이런 어떤 프랜차이즈에서 키오스크를 음식 주문하시거나 다양한 가전기기를 이용하는 이런 여러 분야에서 스크린 개발에 Qt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국내 고객 사례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대씩 팔리고 있는 LG전자의 스마트 TV용 운영체제인 웹OS 그 자체와 또 웹OS를 기반으로 제작된 Qt 앱들로 구성된 이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입니다. LG TV를 보시게 되면 저런 스마트 TV의 전원 형태의 B급 모양으로 TV에 내장된 애플리케이션들을 표시하시는데요. 이런 그래픽 자체와 이 하위 앱들이 어떤 넷플릭스 같은 네이티브 컨텐츠 앱을 제외하면 모두가 Qt로 개발된 것들입니다. 또 다른 레퍼런스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보시는 화면은 지금 제네시스 자동차의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시대를 맞이하면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혁신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모든 종류의 현대자동차, 기아 제네시스 차량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제작 플랫폼의 기반에는 Qt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터치뿐만 아니라 뭐 고유의 별도 인풋 디바이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픽도 2D와 3D를 아우르는 다양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또 잘 모르고 있었지만 정말 많은 분야에서 우리 주변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터치스크린 그래픽들이 이 Qt를 이용해서 개발이 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혹은 사용자 경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굉장히 디자인적인 부분들하고 그것들을 실제로 오늘날 가장 앞선 기술인 그러니까 TFT-LCD의 터치스크린 그래픽 컨트롤러로 구현하는 이런 기술적인 이야기들이 적절히 결합되어 있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 먼저 조용준 이사님께서 소비자 가전제품 UI의 트렌드와 Qt에서 제공하는 관련 기술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병국 부장님께서는요, Qt의 QMR을 이용해 실제로 제품 개발에 적용을 해서 만들어진 데모 앱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계속 진행이 되는 동안에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요, Qt의 전문가분들이 실시간으로 답변을 달아드린다고 합니다. 네, 궁금하셨던 점들 여기서 알아가시면 오늘 더욱 알찬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 Qt 웨비나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는요, Qt6 QMR 가이드를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을 작성해주신 분과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을 추첨을 해서 경품도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끝까지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Qt를 이용한 스마트 가전제품 임베디드 GUI 개발 웨비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소비자 가전 UI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기 전에 저희가 터치스크린 GUI를 소비자 가전 제품에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께서는 가전제품에는 항상 사용하던 기능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굳이 터치스크린까지 도입해서 복잡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스마트폰의 경우를 잠시 생각해 보시면 이미 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일상에 터치스크린 GUI가 당연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터치스크린 GUI가 제공할 수 있는 여러 장점들을 저희가 이제 이미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간략히만 살펴봐도 다음과 같은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품에 훨씬 더 다양한 연결성이 확보되면 자연스럽게 제품이 제공하는 기능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또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할 수 있게 되면 소비자들의 이용 행태에 굉장히 맞춤형 기능들을 제공하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더 나은 사용성에 이바지하고 또 결정적으로는 굉장히 즐거운 사용자 경험을 이끌어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터치스크린 GUI는 각 제조사 고유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대표하는 방법이 됩니다. 즉 기존에는 저희 가전제품의 디자인이라고 하면 보통 프로덕트 디자인, 제품 자체의 어떤 외형적인 디자인을 가장 중시했지만 이제는 그 안에 있는 터치스크린 GUI의 UI, UX가 소비자들이 더 깊이 해당하는 브랜드를 각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왼편의 사진은 저희 집에 있는 전자밥솥 사진인데요. 전통적인 물리버튼 방식의 소비자 가전제품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점들을 이 사진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각 메뉴의 시한성이 있고요.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은 저런 어떤 글씨를 정해져 있는 폰트 사이즈의 글씨를 읽기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품을 다양한 국가로 수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각기 다른 언어로 저 글씨들이 새겨져야 될 텐데 어떤 부품의 스큐를 관리하기 어려운 점도 터치스크린을 도입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죠. 하지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점은 기기에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담겨 있는데 결국에 우리는 보통 매일 사용하는 한 가지 메뉴 이상의 기능을 시도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품의 주된 용도가 밥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원하는 어떤 기능을 사용자가 시도해 보려고 할 때 내가 매뉴얼을 찾아보지 않고도 직관적으로 어떤 원하는 결과를 얻기까지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또 보통 이런 기계의 세팅을 맞추는 것도 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같은 제품의 GUI를 Qt를 이용해서 저사양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터치스크린 기반의 GUI로 한번 꾸며본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우선 각 메뉴를 뎁스에 맞춰가지고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서브 메뉴로 나중에 선택되는 것들의 단계를 자연스럽게 한번 조절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기능과 그에 따른 가능한 하부 옵션들을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아도 또 메뉴를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기능에 도달할 수가 있고요. 또 버튼을 여러 번 누르거나 좀 직관적이지 않았던 조작 방법, 예를 들면 시간을 예약하는 기능 같은 것들도 훨씬 편리하게 세팅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애니메이션 효과들을 삽입해서 제품을 사용하는 즐거움을 또 더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별도의 세팅 메뉴를 도입하면 세팅하면 더욱 쉽게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품의 사용성이 극대화되고요. 제공하고자 했던 기능들을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지기 때문에 제품의 가치가 더욱더 올라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릴 주제는 사실 키친 오븐입니다. 키친 오븐을 중심으로 스마트 가전 UI UX에 대한 주제를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친 오븐은 서구권에선 이미 다양한 종류의 터치스크린이 매우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소비자 가전 분야입니다. 이러한 기기는 보통 수십 가지 요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들이 이미 내장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요리법에 따라서 오븐을 사용하는 여러 방법들을 터치스크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직관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녹색 영역으로 덧칠해진 부분들이 모두 터치스크린 화면의 영역이고요. 왼쪽부터 이제 로엔드, 미들엔드, 그리고 굉장히 초고가 하이엔드 제품까지 다양하게 터치스크린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 소비자 가전제품 UI의 어떤 최신 트렌드 카테고리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된 디스플레이 규격에 따른 어떤 기술 사양, 두 번째는 그래픽, 즉 디자인적인 어떤 트렌드, 마지막으로는 사용자 이용 행태에 따른 그런 인터랙션의 트렌드 측면에서 한번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각각 깊이 있게 다루기 전에 UI UX 관점에서 이런 측면들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면요. 첫 번째는 굉장히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비주얼적인 터치스크린 액션에서 그냥 해당하는 버튼을 누르는 그런 방식에서 이제 좀 더 진화해서 보이스 UI나 제스처 UI와 또는 비주얼 가이드가 굉장히 결합된 방식의 사용자 인터랙션을 이제 추구하고 있고요. 보다 개인화된 UI로 또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화된 UI라는 건 단순히 몇 가지 맞춤형 세팅을 구성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제품이 오직 그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느껴질 만한 그런 개인화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심플한 동시에 가장 최적화된 UI UX라는 건 사용자의 어떤 만족과 접근성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서 내가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깊이 어떤 매뉴얼 같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내가 어떤 기능을 위해서 손이 가게 되는 그런 방식의 접근 방식을 가져가면 그게 원하는 기능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UI UX고요. 애니메이션이나 트랜지션 같은 것들은 사용자에게 좀 더 이것저것 해보고 싶도록 해주는 저희가 이미 굉장히 익숙한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같은 부드럽고 또 즐거운 동적인 UI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3D 그래픽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3D 그래픽을 사용하시면 한 차원 높은 몰입감을 만들어내는 이런 3D 버추얼 그래픽 요소들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테크놀로지와 디스플레이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가장 작은 모델들은 보통 4인치에서 한 6인치만한 스크린, 그러니까 웬만한 스마트폰만한 스크린들을 탑재하고 있고요.
다만 그래픽 디스플레이를 위한 칩셋은 보통 저사양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그래픽 효과들은 여전히 뛰어난 감각을 보여주는 그런 제품들이 다수입니다. 중고급형 모델들에 채택되는 LCD는 보통 7인치 이상 디스플레이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해상도 면에서는 FHD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요. 인베디드 OS가 탑재돼서 보다 고사양의 그래픽 칩셋들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뛰어난 그래픽과 더불어서 굉장히 훨씬 더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이 되죠. 하이엔드 제품 중에는 아예 이런 키친 허브 시스템을 별도의 터치스크린 기반의 후드에 구현해 놓은 제품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해당 디스플레이 자체의 스펙을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요. 유튜브나 다른 디지털 서비스와 결합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레시피를 다운로드하고, 또 요리 클래스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소셜 인터랙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자인 트렌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결국 스마트 가전의 인베디드 디자인 트렌드는 모바일 앱 디자인을 따라갑니다. 모바일에서 근 몇 년간 가장 주된 디자인 트렌드였던 뉴모피즘, 스퀘어모피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스마트 가전 디자인에서도 굉장히 대세를 이루고 있고요. 플라스틱이나 어떤 메탈과 같은 물리적 텍스처를 모방한 방식의 룩을 특징으로 합니다. 아주 예전에 스퀘어모피즘은 지금 보면 다소 촌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방식이었는데, 근래에 뉴모피즘이 적용되는 방식은 보다 모던한 디자인으로 이런 어떤 인터페이스의 새로운 느낌을 제공해서 굉장히 돋보이도록 해줍니다. 또 다른 굉장히 인기 있는 디자인 트렌드는 저희가 이제 글래스모피즘이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역시 모바일 앱 디자인에서 그대로 이어져 온 트렌드입니다. 이 방식은 부드러운 그림자와 레이어 그리고 플로팅 요소들을 특징으로 하는데요. 투명한 느낌과 또 생생한 컬러를 동시에 조합해서 흐린 투명 유리 효과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이런 반투명 오브젝트에 굉장히 미묘하고 밝은 경계 효과를 입혀서 UI의 깊이감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 역시 굉장히 세련되고 저희가 매일 사용하는 모바일 앱과 유사한 그런 룩앤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 차원 높은 사실적인 몰입감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또 3D 오브젝트를 도입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D 오브젝트는 이런 어떤 큰 화면의 모델링으로서 뿐만 아니라 아이콘이나 작은 어떤 마이크로 애니메이션과 결합돼서 극도로 세련된 그런 UI 효과를 보여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 폰트와 타이포그래피도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유형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글씨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메시지들을 가장 적절한 폰트와 스타일링으로 표현해 줍니다. 또 이런 어떤 스타일링과 변경 가능한 테마도 적극적으로 가전제품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요새 가장 인기 있는 방식은 역시 다크모드 테마고요. 앱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해서 소비자 가전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굉장히 높은 대조비 디자인으로 가독성을 극대화해주고 아주 뛰어난 모던한 룩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모바일 앱의 룩앤필 자체를 적극적으로 모방하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모바일 앱의 어떤 그런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바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가장 친숙한 것들이고요. 그 자체가 매우 높은 수준의 GUI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의 기대치가 그런 수준을 따라가게 됩니다. 특히 여러 애니메이션 효과나 전환 UI 같은 이런 다이나믹한 동작들을 인베디드 가전제품에서도 소비자들이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사용자 인터랙션의 트렌드를 잠시만 살펴볼 텐데 역시 향상된 그래픽과 UI의 디지털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의 확산입니다. 전통적인 기계적인 컨트롤러를 대체하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제품들이 점점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기기 자체에서 제공하는 UI뿐만 아니라 또 이거를 컴패니언 앱으로 스마트폰으로 별도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서 기능을 더 확장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어떤 다른 종류의 주방기기를 제어하고 유튜브 같은 다른 종류의 디지털 서비스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키친허브 역시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키친허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능은 단계별 레시피를 제공하고 또 그것들을 새롭게 다운로드하고 비디오 플레이하는 방식입니다. 또 요리의 경험을 확장해주는 소셜 작용들, 예를 들면 가상 요리 경험이나 요리 수업,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요리 같은 것들도 인기를 끌고 있는 주요한 이제 인터랙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많은 트렌드들을 일반 데스크탑이나 모바일보다 훨씬 제약사항이 큰 인베디드 환경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저희 큐티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하시면 아주 쉽고 편리하게 원하는 제품의 GUI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인베디드 환경에서 가장 주로 사용되는 C++ 랭귀지를 훨씬 사용하기 쉽도록 해주는 Qt만의 추상화 클래스들하고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을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고요. Qt 자체의 프론트엔드 그래픽 개발 언어인 QML을 이용하시면 앞서 소개해드린 다양한 종류의 디자인 트렌드들을 빠르고 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저희 Qt에서 제공하는 Qt로 만들어진 앱을 배포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입니다. 보시면 가장 아래쪽에 저가형 마이크로 컨트롤러부터 시작해서 모바일 앱이나 태블릿들,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인베디드용 플랫폼들까지 어느 곳에서건 Qt를 이용한 앱을 재활용해서 크로스 컴파일 앱 개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런 고사양 제품군과 저사양 제품군의 경우에는 플랫폼뿐만 아니라 구현해야 되는 기능의 종류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사양이라면 3D라던가 어떤 비디오 플레이라던가 더욱 세련된 그래픽 효과를 위해서 많은 기능들이 존재를 하고요. 또 저사양 인베디드 장치에서는 여전히 적절한 수준의 그래픽을 제공해야 되지만 필요로 하는 메모리 리소스는 극도로 제한되는 이런 제약사항들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Qt 프레임워크에는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 개발 환경들을 통합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제품들과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원하시는 어떤 산업 분야의 애플리케이션들이라도 Qt로 개발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단일한 어떤 개발 툴체인으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하이엔드부터 로우엔드까지 그리고 모바일용 컴패니언 앱까지 개발 리소스를 최대한 재활용하면서 다양한 플랫폼의 맞춤형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저희 Qt의 또 다른 장점은 디자인과 개발 그리고 테스팅 팀이 굉장히 애자일한 방식으로 협업해서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세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개발 단계마다 빠르게 프로토타이핑 할 수 있고 또 여러 부서 간에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어 이런 어떤 Qt의 디자인 툴, 개발 툴, 테스트 툴들이 모두 통합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원하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Qt 고유의 프론트엔드 그래픽 제작 언어인 QML이 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GUI 화면도 QML을 이용하시면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QML은 저희 제이슨과 같은 신텍스를 사용하고요. 바인딩 개념을 적용해서 세세한 동작까지 내가 개발자가 코드 레벨로 관여하지 않아도 굉장히 조화로운 그래픽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QML은 배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어떤 C++나 C 개발 경험이 있는 개발자분들이 예제 중심으로 한 일주일 정도만 언어를 익히는 데 투자하시면 웬만한 수준의 그래픽 앱들을 제작해서 만들어내는 것에 별다른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모든 웨비나 시청자분들께 저희가 QML 튜토리얼 PDF 파일을 전달해 드릴 예정인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QML에는 또 재사용 가능한 레디메이드 컨트롤들도 굉장히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서 이것들을 커스터마이즈하고 또 스타일을 정의해서 테마 형식으로 공통적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가전제품 UI 개발의 트렌드와 Qt를 이용한 인베디드 개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Qt의 QML을 이용해 실제로 적용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데모 앱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병국 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 큐티 컴퍼니에서 솔루션 아키텍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병국이라고 합니다. 저는 10여 년간 Qt를 이용해서 차량용 소프트웨어 그리고 가전 소프트웨어를 설계, 개발 및 컨설팅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만든 데모와 QML이라고 하는 언어를 이용해서 어떻게 Qt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만든 데모는 MCU, AP, 모바일에서 동작하는 크로스 플랫폼 스마트 오븐 데모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로우엔드, 미드레인지, 하이엔드, 스마트폰 총 4개의 디바이스와 4개의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4개의 어플리케이션은 모두 Qt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개발되었고요. 이 데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Qt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크로스 플랫폼 지원을 잘 설명하는 데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우엔드의 경우에는 MCU에서, 미드레인지의 경우에는 보급형 AP에서, 하이엔드의 경우에는 플래그십 AP에서 동작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각 디바이스는 각기 다른 화면 사이즈와 각기 다른 칩셋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실제로 가전 제조사가 여러 개의 제품을 이용해서 하나의 제품 라인업을 개발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러한 형태를 갖추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각 디바이스는 하드웨어 구성만 다른 것이 아니라 각 디바이스에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 UI 기능도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컨셉은 로우엔드의 기능을 전 제품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제품 등급이 올라갈 때마다 그에 맞는 추가 기능을 애드온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우엔드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퍼포먼스의 MCU 칩에서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앱이 동작하는 기본 기능 UI에 기본 UI 기능에 집중했습니다. 기본 UI 기능이라 함은 최신의 디자인, 커스텀 아이콘, 다양한 질감 표현, 부드러운 화면 전환이 이에 해당합니다. 미드레인지의 경우에는 로우엔드의 기능을 바탕으로 동적 이미지 처리 기능을 포함해서 동적 테마 기능을 추가했고요. 하이엔드의 경우에는 미드레인지를 바탕으로 3D 마이크로 애니메이션, 그리고 비디오 재생 기능, 특히나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컨텐츠 재생 기능에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든 데모가 실제 가정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영상을 보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사용자 스마트폰에 설치된 오븐 앱에서 사용자에게 새로운 레시피를 추천해 줍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추천된 레시피 중에서 마음에 드는 레시피를 스마트 오븐 허브로 전송합니다. 전송된 레시피는 스마트 오븐 허브에 자동으로 추가되고 사용자는 조리를 시작하기 위해서 주로 조리를 하는 공간에서 원격으로 오븐을 예열합니다. 스마트 오븐 허브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재생 기능을 이용해서 영상을 보면서 조리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 기능은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기능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오븐이 예열이 완료되었다는 알람이 오면 사용자는 준비된 재료를 오븐에 넣고 조리를 시작합니다. 네, 이 영상에서 보았듯이 각 디바이스들은 독립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커넥티비티 기능을 이용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큐티 프레임워크는 UI 기능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커넥티비티 기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API도 잘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큐티를 이용하시면 이런 스마트 기기를 보다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전 영상에서 소개된 각 디바이스를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우엔드입니다. 이 로우엔드 디바이스는 이 로우엔드의 어플리케이션은 저희가 MCU 전용으로 개발한 Qt4 MCU라는 소프트웨어 스택을 이용해서 개발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낮은 성능을 제공하는 MCU에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이지만 스마트폰에서 익숙하게 사용하는 플리킹 제스처와 애니메이션, 그리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마이크로 애니메이션, 그리고 부드러운 화면 전환 효과와 같은 최신의 그래픽 요구사항을 잘 커버하고 있습니다. 4.3인치의 작은 화면에 최적화된 심플하지만 기본 기능에 충실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요. 이 데모 디바이스는 STM32 기반의 레퍼런스 보드를 이용해서 개발되었지만 Qt4 MCU라는 저희의 Qt4 MCU라는 소프트웨어는 특정 MCU 칩셋의 종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이 원한다면 크로스 플랫폼 지원 기능을 이용해서 NSP, 르네상스 등과 같이 다른 MCU 칩에 손쉽게 포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과 같이 반도체 부족 이슈가 심각한 경우에는 더욱더 Qt4 MCU와 같은 크로스 플랫폼 기능이 고객에게 더 많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미드레인지입니다. 미드레인지 디바이스는 일반적으로 스마트 기기 개발에 많이 활용이 되는 라즈베리 파이 4를 이용했습니다. 이 디바이스의 경우에도 Qt4 MCU라는 소프트웨어 스택을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로우엔드가 제공하는 모든 UI 기능을 동일하게 제공하되 로우엔드보다 더 큰 7인치 화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화면에 더 많은 기능, 그리고 더 많은 컨텐츠를 표현할 수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미드레인지의 경우에는 추가된 동적 이미지 처리 기능을 이용해서 라이트 모드, 다크 모드와 같이 동적으로 변하는 테마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동적 테마 변경 기능은 이미 스마트폰에서는 아주 당연하게 제공하는 최신의 그래픽 요구사항인데요. 사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전에서는 보기 힘든 기능입니다. 하지만 큐티를 이용하고 이러한 가전 디바이스에서도 다이나믹한 테마 변경 기능을 쉽게 개발하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하이엔드입니다. 하이엔드의 경우에는 프리미엄 가전제품 개발에 많이 사용하는 엔비디아 보드를 이용했고요. 하이엔드는 앞서 설명드린 미드레인지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되
미드레인지보다 더 큰 15인치 화면에 맞는 컨텐츠를 제공하며 특히 그래픽적으로도 강력한 GPU 기능을 보여줄 수 있는 3D 애니메이션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이 데모에서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 실제로 요리하는 사물을 모사해서 요리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이 이러한 기능도 새로 더 추가해서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등과 같이 커넥티비티 기능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기능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가전에서 와이파이 연결 및 유튜브 컨텐츠 검색 기능 등 스마트 오븐 앱에 적합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버추얼 키보드와 같은 기능이 필요한데요. 큐티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버추얼 키보드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쉽게 키보드 입력 기능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큐티의 버추얼 키보드는 전 세계의 40개의 언어를 지원하면서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키보드 언어를 자유롭게 변경하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필기 인식 기능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위해서 다양한 언어를 지원해야 하는 제품을 개발해야 하는 고객사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데모 영상에서처럼 하이엔드 디바이스, 즉 스마트 오븐 허브에서는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컨텐츠 재생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이것이 가능한 기술적 배경에는 큐티에서 제공하는 웹엔진이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개발할 때는 최신의 유튜브뿐만 아니라 웹에 존재하는 수많은 컨텐츠 그리고 데이터를 디바이스와 연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일반적인 인베디드 디바이스를 개발할 때 웹브라우저 또는 웹엔진을 제조사가 직접 추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거의 대부분 유료 웹엔진을 사서 넣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료 웹엔진을 추가 구매하는 것은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큐티에서는 이러한 웹엔진을 포함해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큐티를 이용하시면 이러한 웹 연동 기능도 추가 비용 없이 개발 및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큐티 프레임워크는 크로스 플랫폼을 잘 지원하고 있다고 앞서 몇 번 설명드렸는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OS도 포함이 됩니다. 물론 iOS도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현재 보시는 안드로이드 앱도 이전에 소개한 각 디바이스에서 동작하는 큐티 어플리케이션과 소스 코드를 공유하는 큐티로 만든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요즘 가전기기에서 스마트 기능을 적용한다는 건 사실 스마트폰에서 그 디바이스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데요. 그 가전제품 개발사들은 스마트폰 앱 개발이라고 하는 추가 개발 부하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이러한 앱 개발도 사실 부담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큐티의 크로스 플랫폼 지원 기능을 이용해서 스마트폰 앱을 포함한 통합 개발 환경을 구축하시면 보다 효과적으로 전체 개발 리소스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네, 개발 리소스 최적화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재사용성인데요. 앞서 보여드린 4개 어플리케이션은 사실 거의 동일한 디자인과 UI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것을 만약 각각의 디자인팀과 소프트웨어 개발팀을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분명 중복 투입되는 리소스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재사용성인데요. 저희 데모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은 각 디바이스의 어플리케이션 화면 디자인을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이 아니라 먼저 디바이스의 화면에서 사용할 공용 컴포넌트를 디자인을 합니다. 저희가 보시는 지금 화면 좌측이 이미지가 저희가 디자인한 공용 컴포넌트가 되는 거고요. 이 공용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각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화면들을 디자인합니다. 이러면 디자인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재사용성이 높아지게 되고 유지보수에 적합한 디자인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유지보수에 적합한 디자인 형태를 갖추게 된다는 것은 개발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디자인 수정에 대해서도 보다 능동적이고 단시간에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UI 개발도 각각 개발을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공용 컴포넌트를 개발하고 이것을 조합해서 각 화면을 개발할 시 심지어 독립된 개발팀들이 각 화면을 개발하더라도 공용 컴포넌트로 인해서
개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용 컴포넌트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도 Qt에서는 Qt 컨트롤즈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용 컴포넌트 개발도 체계화하여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그리고 즉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을 직접 설명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QML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러한 간단한 예제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간단해 보이지만 앞서 설명드린 최신의 UI 트렌드인 글래스모피즘 디자인과 다이나믹한 테마 변경 기능, 라이트 모드, 다크 모드처럼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 화면, 그리고 모바일 스타일의 제스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앱이 동작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죠. 네, 하단의 탭 버튼을 이용해서 화면 전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스처를 이용해서도 화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버튼을 눌렀을 때 라이트 모드, 다크 모드로 애니메이션과 함께 아주 자연스럽게 전환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기능들을 각각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세부적인 기능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저희가 개발자분들한테 제공하는 Qt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개발자 도구이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프로젝트명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용할 적절한 Qt 버전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Qt 프레임워크는 여러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이 어떠한 디바이스에 디플로이 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화면이 그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디바이스 중에서 저희는 이번에는 데스크탑용으로 먼저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나면은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코드들이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 코드를 직접 실행해 보시면은 심플한 윈도우 하나가 실행이 되고요. 네, 저희의 목표는 앞서 설명드린 최신의 UX를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 UX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컨트롤즈라고 하는 모듈과 머테리얼이라고 하는 모듈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즈는 저희가 제공하는 한 40여 개의 UI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머테리얼은 모바일 UX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럼 저희의 첫 번째 목표는 배경색을 제어하는 거기 때문에 배경색을 제어하기 위해서 렉탱글이라는 QML 아이템을 입력을 하고요. 거기에 이 렉탱글에는 컬러라는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컬러 프로퍼티에 저희가 원하는 색상 값을 입력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의 배경색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제 블랙, 그린 등과 같이 이런 컬러 값을 직접 입력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RGB 값을 직접 입력해도 물론 잘 동작합니다. 여기에서는 블랙이라는 값을 입력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컬러가 배경색이 검정색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거를 또 예를 들어서 바꿔서 블랙을 제거하고 그린이라는 값을 입력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녹색의 배경화면을 가진 윈도우가 실행이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의 다음 목표인 테마를 지정하고 테마에 따라서 변경되는 배경색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머테리얼에서 제공하는 테마라는 프로퍼티를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 값으로 라이트 모드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입력을 받았을 때,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린으로 입력한 색상 값을 제거하고 머테리얼에서 제공하는 백그라운드 컬러로 일단은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용자 입력을 받았을 때 클릭하면은 모드가 변경되도록 그렇게 코딩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자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 아이템인 마우스 에어리어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우스 에어리어를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마우스 에어리어에서 제공하는 onClick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유저가 클릭했을 때 이 코드가 불려지게 되는 기능을 이용할 건데요. 그럼 저희가 이 코드에 저희가 입력한 머테리얼 테마를 라이트에서 다크 모드로 바꾸도록 코드를 입력해 볼 겁니다. 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나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보시면은 먼저 기본 테마가 라이트 모드이기 때문에 밝은색 계열의 배경색이 먼저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어두운 계열의 배경색으로 자동으로 변경이 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머테리얼에서 제공하는 테마를 바꿈으로써 머테리얼에 제공하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자동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저희의 다음 목표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변경되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아니라 애니메이션과 함께 자연스럽게 변경되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만들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볼 건데요. QML에서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behavior on property name, 여기서는 컬러 값을 바꿀 거기 때문에 behavior on color를 사용할 거고요. 그 하위 아이템으로 컬러 애니메이션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값은 제거하고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500ms 동안 진행할 거기 때문에 500이라는 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아까처럼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아까와는 다르게 기계적으로 컬러가 변하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과 함께 자연스럽게 배경값이 밝은 색에서 어두운 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QML이라고 하는 언어는 기존의 인베디드 GUI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C나 C++ 랭귀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사용하기 쉽고 배우기 쉬운 언어입니다. 그리고 QML 아이템들을 이렇게 나열하는 형태로 배치를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들을 요즘에는 Declarative Language, 즉 선언형 언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희 QML도 이러한 선언형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버튼과 레이아웃 기능에 대해서 더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GUI를 개발할 때 사용자 입력을 받는 거는 아까 마우스 에어라는 걸 이용해도 되지만 일반적인 방법은 버튼을 이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마우스 에어를 제거하고 버튼, 즉 컨트롤즈에서 제공하는 버튼 타입을 이용해서 버튼 UI를 만들어 볼 겁니다. 버튼을 추가하는 방식도 기존의 QML을 입력했던 것처럼 버튼 타입을 이렇게 선언해 주시면 되고요. 위드 값과 하이트 값을 입력할 건데요. 위드 값은 전체 윈도우의 5분의 1 정도 되는 비율로 입력을 할 거고요. 하이트 값은 전체 윈도우의 10분의 1 크기로 나타나도록 입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버튼의 네임은 텍스트라는 프로퍼티 안에 버튼이라는 영어 이름을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XY 좌표값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표시되는 윈도우의 좌측 상단에 버튼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고요. 클릭해 보시면은 클릭 효과도 잘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의 목표는 버튼 3개를 추가해서 가로로 잘 배치하는, 그리고 그게 화면 중앙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버튼의 코드를 2개 더 복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레이아웃을 도와주는 로우라는 QML 타입을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3개의 버튼들을 이 로우의 하위 아이템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로우가 이 버튼들을 적절한 간격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스페이싱이라는 프로퍼티 안에다가 윈도우 사이즈의 10분의 1 정도 되는 사이즈로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버튼들이 윈도우의 중앙에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센터 인이라는 프로퍼티에다가 페어런트라는 값을 입력할 건데요. 이 코드의 의미는 내 부모, 즉 전체 윈도우 영역의 가운데에 내 하위 아이템들을 배치해 달라라는 그런 의미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시면은 저희가 그 어떠한 XY 좌표값도 입력하지 않았지만 버튼 3개가 적절한 간격을 가지고 화면 중앙에 배치가 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튼들도 잘 동작이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 사이즈와 비율로 입력해서 버튼 크기를 입력했는데 그 이유가 지금 보시는 영상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윈도우 사이즈를 변경했을 때 버튼들의 크기도 그에 맞게 적절한 비율을 가지고 버튼 사이즈도 유기적으로 변경이 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저희가 여기에 절대값을 이용한 게 아니라 윈도우 사이즈의 비율로서 값을 넣기 때문에 이러한 코드들이 동작이 되는 거고, 그 기본적인 메커니즘에는 Qt에서 제공하는 바인딩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윈도우 사이즈와 버튼들의 가로 세로 크기가 서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자는 추가로 코드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코드들이 아이템들이 자동적으로 서로의 연관관계에 의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구현이 됐으면은 저희는 이 버튼들을 이용해서 버튼이 클릭됐을 때 테마가 변경되는 그러한 기능으로 이제 넘어가 볼 건데요. 이제 버튼에도 마우스 에러와 동일하게 onClick이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럼 여기에 동일하게 저희가 지정했던 머티리얼 테마를 첫 번째 버튼에는 라이트 모드로, 두 번째 버튼에는 다크 모드로 지정하도록 이렇게 코딩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다크 모드로요. 이렇게 작성해 보시고 코드를 실행해 보시면은 첫 번째 버튼은 지금 현재 라이트 모드이기 때문에 클릭해봤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두 번째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배경색도 자연스럽게 테마가 변경이 되고요. 네. 저희가 지정하진 않았지만 버튼들도 배경색에 맞게 알아서 버튼들에 있는 텍스트와 버튼의 배경 이미지도 자연스럽게 변경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상단에 지정한 이 테마 기능이 윈도우에만 지정이 되는 게 아니라 윈도우가 가지고 있는 하위 아이템 모두에게도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 아이템들을 일일이 하나하나씩 찾아서 변경하지 않더라도 아주 쉽게 전체 어플리케이션의 테마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을 큐티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버튼을 이용해서 테마를 바꾸는 기능까지 알아봤고요. 모바일 스타일의 제스처를 어떻게 QML로 구현하는지 그 코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화면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여러 개의 화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작성한 일부 코드를 독립된 화면으로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이템을 선언하고요. 그 아이템 하위 아이템으로 저희가 분리할 버튼들을 하위 아이템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독립된 화면을 만들 때 저희 QT에서 제공하는 리팩토링, 코드 리팩토링 기능을 이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여기에서는 리팩토링 기능을 이용해서 저희가 일부 코드들을 독립된 QML, 여기서는 페이지 홈이라고 하는 QML로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분리를 해보시게 되면 저희가 아까 작성했던 버튼들에 대한 코드들은 없어지고 페이지 홈이라는 코드가 남겨져 있게 되는데요. 이 페이지 홈이라는 코드에 들어가 보시면은 아까 저희가 작성했던 그 코드들이 이 페이지 홈이라는 QML 안에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된 QML 파일은 QML 프로젝트에서 자동으로 프로젝트에 삽입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화면이 분리됐기 때문에 분리된 화면을 제어할 수 있는 스와이프 뷰라고 하는 아이템을 추가할 겁니다. 이 스와이프 뷰가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스와이프 제스처로 화면을 이동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줄 겁니다. 스와이프 뷰를 선언하고요. 그리고 그 스와이프 뷰의 하위 아이템으로 페이지 홈, 지금 우리가 분리한 코드 QML을 하위 아이템으로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저희는 3개의 화면으로 스와이프를 할 거기 때문에 이 페이지 홈을 복제를 해서 추가로 동일한 UI를 갖는 2개의 화면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렇게 복제를 한 다음에 하나는 페이지 메뉴, 하나는 페이지 세팅이라는 이름으로 QML 파일을 만들어 볼 겁니다. 네, 두 번째 파일은 페이지 세팅으로요. 이렇게 만들어진 복제된 QML 파일은 동일하게 QML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파일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소스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와이프 뷰 하위 아이템으로 이렇게 추가한 페이지 메뉴와 페이지 세팅도 하위 아이템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이러면 스와이프로 화면을 전환할 수 있는 코드가 완성이 된 거고요. 앱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 주시고 동작하는 것을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버튼을 눌러서 화면이 전환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스마트폰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쓰는 것처럼 스와이프 제스처를 이용해서 화면들이 전환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렇게 QML에서는 모바일 UX도 충분히 잘 커버를 하고 있는 것을 같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되고 나면은 저희가 이제 한 가지 부족한 기능이 뭐였냐면은 스와이프 뷰로 페이지를 이동했을 때 지금 현재 내가 어떤 페이지에 있는지 그런 것을 표현해주는 아이템이 없었는데요. 여기에서는 페이지 인디케이터라는 걸 통해서 스와이프 뷰를 이용해서 화면을 바꿨을 때 내가 지금 현재 몇 번째 페이지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해보는 기능을 마지막으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저희가 직접 코딩하는, 개발자가 직접 코딩하는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다면은 여기에서는 조금 방법을 바꿔서 큐티 크리에이터에서 제공하는 가장 좋은 기능 중에 한 가지가 저희 QML 아이템들에 대한 모든 문서를 잘 제공하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근데 이 문서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이 문서를 하나하나 찾아보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저희가 이제 아이템을 선언하고 거기서 F1 키를 눌러보시면은 그 해당하는 아이템의 문서를 자동으로 표시해 주는 기능을 제공해 주는데요. 그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서는 페이지 인디케이터에 대한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페이지 인디케이터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지 인디케이터를 선언해 주시고요. 여기서 F1 키를 눌러 보시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큐티 크리에이터가 페이지 인디케이터에 대한 문서, 개발자 문서를 자동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 개발자 문서에는 이 QML 타입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과 이 아이템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서,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은 이 아이템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예제 코드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저희가 처음에 알려드리는 방법이 QML 아이템을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겠다면 이 문서에서 제공하는 이 예제 코드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카피해 보신 다음에 내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코드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 인디케이터하고 다른 아이템이 연동할 수 있도록 약간의 코드를 추가해 주시면은 내가 직접 코딩하지 않더라도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코딩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코드가 완성이 되고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보시면은 아까와는 다르게 이 화면 하단에 지금 현재 내가 몇 번째 페이지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주는 페이지 인디케이터가 이렇게 쉽게 내 애플리케이션에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스와이프로는 동기화가 잘 되는데 페이지 인디케이터를 직접 클릭해 보시면은 스와이프 뷰가 동기화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두 개의 아이템이 단방향으로 동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와이프 뷰에다가 current index라는 프로퍼티를 추가하고 페이지 인디케이터에 current index가 동기화할 수 있도록 코드를 조금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보시면은 스와이프 뷰로도 페이지가 변환이 잘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하단에 페이지 인디케이터를 클릭했을 때도 스와이프 뷰의 화면이 잘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제 QML에서 제공하고 그리고 UI 모바일에 조금 가까운 근접한 기능들 위주로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QML에서 가지고 있는 아주 많은 기능들을 다 소개시켜 드리지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기능들은 저희에게 혹시 궁금하신다면 연락을 주신다면은 저희가 보다 자세하게 그리고 지금 연락 주신 분들이 더 개발하는 기능들에 연관되어 있는 기능들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QML로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방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자이신 부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과 부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는 동안에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질문도 상당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방송 후에는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과 설문을 작성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참석자분들께는요, Qt6 QML 가이드를 보내드리니까요, 꼭 이메일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미나 동안에 쏟아지는 질문에 성의껏 답변을 해주신 김형래, 조용성 책임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사님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좀 짧은 시간에 다뤘는데요. 효과적으로 내용을 잘 전달을 드렸는지 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 Qt를 고려하실 만한 인베디드 GUI 프로젝트가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면 현재 갖고 계신 개발 환경과 요구사항에 맞춰서 어떻게 Qt를 이용해서 제품 개발에 최대한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지 아주 맞춤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Qt를 이용한 스마트 가전제품 인베디드 GUI 개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올쇼TV는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